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입니다.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 검토한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대응 계획과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 계획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호흡기 감염병 대응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우리나라에서는 3, 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12월 첫째 주 환자 수는 249명이며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46% 수준의 발생 규모입니다. 다만 최근 한 달 사이 약 1.4배 증가하였고 특히 1세에서 12세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도보건과장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의료계와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경우 새로운 감염병이 아니고 이미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외래 치료도 가능한 폐렴인 만큼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입원 환자 비율이 약 5%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는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절기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등은 소아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소아 병상 수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항생제 내성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2차 항생제의 치료제 사용 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등 의약품 공급은 아직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향후 입원 환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의약품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년 2개월 이상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고 연중 유행 중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현재 외래 환자는 1000명당 48.6명으로 작년 이맘때 12.7명에 대비해서 빠른 겨울철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주간 감시를 1일 감시 체계로 전환하였고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임산부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백일에는 12월 2일 기준으로 환자 발생은 198명이며 10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주 연속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일의 환자 다수가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시설을 대상으로 적기에 추가 접종할 것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시 예방접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이 총괄하고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매주 질병관리청장이 주재하는 대책반 회의를 통해 발생 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의료 현장에 진료 지침을 보급하여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범정부 계획으로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시행계획은 어제 12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동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서 작성하였으며 5개 분야 7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5개 분야 중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시 예방 분야입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로 운영 중인 양성자 감시 체계와 기존에 운영하던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를 통합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국내 감시 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개소되는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이 WHO의 팬데믹 대비 대응 분야의 협력센터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 서태평양 국가들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비 대응 분야입니다. 대규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항공기 위생 관리 제도를 국제 민간 항공기구, 즉 아이카오와 WHO와 같은 국제 표준 기준, 국제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기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검역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진단시약의 신속한 제조 공급과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 개발을 완료하여 대구시에서 실증 시범 사업 중인 스마트 의료기관 병상 배정 시스템을 향후 확대 적용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의 권역 완결형 의료 역량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반 및 회복 분야입니다. 감염병 관련 디지털 혁신과 지자체 방역 대응 체계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 연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자체 감염병 재난 취약성 그리고 대응 역량에 대한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였습니다.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9종,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8종의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였고 국가 첨단 백신 개발 센터를 설립해서 우선순위 백신에 대한 시제품 라이브러리 구축 등 감염병 연구 개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아르파 H라고 하는 혁신적인 감염병을 포함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이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 개발을 추진해서 국가적 보건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팬데믹 발생 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120일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을 40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말씀드린 주요 추진 과제를 포함한 79개 세부 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과제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과제 이행 현안과 차년도 주요 과제를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